자,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또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다음 주 전망,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CPI 7.7의 의미는 상당한 것이다. 그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도 이 CPI 서프라이즈가 정말 중요한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판이 바뀌고 있다. 제가 지난 주말 영상에 그렇게 올렸죠. 판이 바뀌고 있다. 예. 그 판이 바뀌고 있는 것을 지금 CPI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딱 지난 주말 영상에도 이렇게 올렸었죠. 예, 요 판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13,000명 정도 보셨는데, 요때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땠습니까? 예, 많은 종목 다 날라갔죠.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체크하고요. 다음 주에 급등할 종목들 좀 말씀드릴 거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종목 올라간다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예, 왜 올라가는가. 뭐 게임주면 게임주, 제가 오늘 뭐 게임도 말씀드릴 거고요. 카카오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가 급등하는 이유를 알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이번 주에 또 연말 랠리를 즐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난다고 그래서 뭐 남탓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을 좀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산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나스닥이 뭐 7%, 8%가 급등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내 종목이 안 올라온다. 들 올라온다. 나스닥이 7%, 8% 올라갑니다. 예. 근데 좀 덜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거는 지금은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대형주 시대거든요. 예. 카카오가 중소형주가 아니죠. LG엔솔, 삼성 SDI, LG화학, 예, LG전자, LG디스플레이, 예, 이런 과대납폭된 대형 우량주들이 올라갑니다. 먼저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형주도,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주 중에서도요, 그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테마주라도 거래가 쏠려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어떤 이 랠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안 갖고 있다면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시장 반등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예, 정말 그거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우기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시장과 반대에 서는 사람이 수익이 안 나고 큰 소리를 나는 겁니다. 시장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항상 시장의 반대에 서서 가려고 하면은, 예,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딱 지난 영상에도 제가 이제 중간선거 끝났다, 시장 또 하락하나라고 하면서, 예,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죠. 바로 하루 전 영상입니다. 예, 여기도 또 많은 종목들 말씀드렸고 많이들 올라갔는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무리 지금 뭐 많은 하락쟁이들, 예, 시장 빠진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진짜 무슨 뭐 멍멍이 소리 해도, 예, 외국인은 사고 있다. 제가 딱 요거 보여드렸었죠. 그죠? 아무리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갖다 붙입니다. 모두 안 좋고, 모두 안 좋고, 모두 안 좋고. 예. 뭐 대풍당장 온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어수선하죠. 그러니까 CPI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뭐 금리 상승에다가 경기 침체에다가 신용 위험에다가 뭐 진짜 어느 것 하나, 지금 뭐 가상화폐, FTX 파산,
어느 것 하나 좀 솔직히 뭐 가볍지 않은 악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조 원 이상을 사고 있고요. 어젠 더 샀죠. 딱 어제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개인들만 팔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어제 외국인 또 7천억 매수가 들어왔죠. 코스닥 2천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들만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개인이 뭐 매도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을 거고 수익이 잘 나고 있을 겁니다. 제 말대로 했다면,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으로 제 말대로 했다면 당연히 수익이 나고 있을 것이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오늘 뭐 시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아주 제가 핵심적으로 좀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 어렵면 않습니다. 이해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는지, 왜 올라가는지, 그 논리와 근거 꼭 체크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내가 알아야 뭐 얼마를 사든 더 많이 사든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제가 뭐냐, 지금 시장은 이제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도 지금 8월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대형 장세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쵸? 근데 코스닥은 아직도 바닥에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아직 올라갈 거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먹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나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나스닥은 더해요. 어제 또 올랐지만 아직도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은 요 바닥에 있던 거예요. 이틀째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조정을 생각하고 시장을 무서워한다면 절대 내 계좌가 회복이 될 수가 없고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떠나서 마인드부터, 일단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대형 우량주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걸 따라가는 게 중소형주입니다. 그럼 일단 대형 우량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우량주에도 좀 살 게 꽤 많아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CPI 7.7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정도 의미냐면, CPI 헤드라인 예측이요, 7.7을 본 곳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지금 뭐 바클레 같은 경우 7.8,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8, 예, 골드만사 7.8, 가장 낮게 본 거 7.8이에요. 노무라 7.8, JP모건 7.9.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8% 봤었고요.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경우는 8% 봤었고, 예. 웰스파고도 8% 봤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왜? 지금까지 뭐 속았던 게 있으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깨고 7.7이 나온 거고요. 특히나 지난달 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8.3, 여기 이제 8월 거였고요. 8.2까지 내려왔던 거죠. 그죠? 9월 CPI, 이번에 나온 게 10월 CPI고요. 이게 7.7로 빠진 겁니다. 7대로 들어왔다 의미도 있는 건데, 이게 7.9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7.7대로 들어온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자, 지금 CPI는 YOY 효과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가잖아요. 그러면 이번 6월달에 9.1로 가장 높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이번 연도 6월 대비 내년 6월 CPI가 나오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해서 확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CPI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냐면 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작년 10월, 11월부터 막 6점대로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7, 8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10월 CPI, 그러니까 이번 11월 때를 확인한 10월 CPI부터는 기저효과로 일단 평균적으로 내년 6월까지는
한 0.6%씩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컨슨이 다 지금 뭐 8, 많이 정말 진짜 적게 보는 건 7.9, 요 7.8도요, 그건 아침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되게 보수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지금 7.7이 나왔던 얘기는 기저효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고차 값이 이제 7.2에서 2.0으로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7.7이면 상당하다. 왜? 지금 이것 때문에 1년 내내 시장이 빠졌던 겁니다. 예. 이 CPI가 급등하고 안 내려오면서 6월까지 급등했었고 8 위에서 안 내려오면서, 예, 우리 시장이 1년 내내 빠졌던 거예요. 종합주가지수는 1년 넘게 빠졌었고요. 코스닥이 연말부터 급락해서 올라가지 못했던 게 바로 이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물가가 꺾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금리 인상을 세게 할 수 없겠죠. 예. 안 그래도 지금 50bp 인상, 이 12월 달에는 지금까지 75bp 인상을 4번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것도 역대급입니다. 예. 근데 12월 달에는 50bp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게 원래는 반반이었는데, 그게 지금 85%까지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뭐 큰 변함이 없는 12월 달에는 50bp 인상으로, 예, 75bp 인상 4번 하던 게 꺾이는 순간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게, 이제 11월 CPI가 12월 13일에 발표가 되는데, 근데 FOMC는 14일에서 15일이기 때문에 이 하루 전 데이터 갖고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 이번 달은, 그러니까 12월 달은 50bp 인상하게 되면서, 물론 이것도 많이 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최종금리가, 예, 4.5로 확정이 되고, 그 내년 2월 달하고 3월 달에 25bp씩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정말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이 금리 인상이 끝난다. 근데 초고강도의 금리 인상, 쇠파이프로 맞는 거, 75bp는 쇠파이프로 맞는 거, 50bp는 나무막대로 맞는 거, 25bp는 그냥 회초리에 맞는 거. 예, 내년부터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이 바뀌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느끼셔야지. 이걸 못 느낀다면, 예, 이걸 못 느낀다면 절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지금 빨리빨리 회복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회복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왜? 지금 나스닥이 아무리 급등했다고 하나 아직 올라갈 자리 많이 남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그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자, 애플도 인지에서 올라간다. 사실 엊그제 같은 경우는 애플이 8% 올랐으니까 엄청난 상승이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아직도 바닥입니다. 올라갈 자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네. 지금 엔비디아도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구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도 시장 빠진다고 해서 뭐 인버스 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네. 물론 내가 뭐 비중 2% 3% 정도는 해지할 수 있으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빠진다면은 조정이 나오고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좀 꼭 느끼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아직도 잡음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시면 그 잡음 속에도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잡음 속에서 코스피는 이만큼 올라가고 있고요. 예. 카카오는 이미 급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쵸? 카카오는 이미 급등을 시작하고, 카카오 지금 솔직히 뭐 다 죽은 종목 아니었습니까? 근데 카카오뱅크는 이미 저점 대비 7, 80% 올라와 있고요. 카카오페이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 7, 80%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기회란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장에 대해서 이 CPI가
산타 랠리를 말해주는 정확한 신호이기 때문에 요거를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판이 바뀌고 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로 내가 집중을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디로 내가 집중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급등은 쇼커버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애플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애플이 왜 올랐겠습니까? 왜 지난번에 애플이 여기서 8% 급등이 나오고 1.9% 또 급등이 나올 거예요? 시가총액이 3천조가 넘어요. 3천조. 다 쇼커버링입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했던 것도 쇼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누르고 있던 건데요. 이제 시장에 빠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CPI가 꺾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이유도 없고 시장이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부랴부랴 쇼커버링, 매수로 나서고 있다는 얘기죠. 매수할 수밖에 없죠. 빨리 손절을 해야 되니까. 이 공매도는 매도를 해놨다가요, 매도를 해놨다가 시장 올라가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걸 쇼커버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다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왜 올라요? 자,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쪽을 내가 집중을 해야 되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공매도가 많다. 그런 게 숏커버링에 의해서 급등이 나는 거예요. 중대형주들이요. 카카오가 바로 그런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게임 주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카카오 먼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것에 힌트 쳐야 되냐면, 지금 반등의 주인공은 카카오였죠. 외국인과 기관이 카카오를 쌍끌이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서 매수할까요? 아니죠. 숏커버링. 공매도가 가장 많이 있던 게 또 카카오였습니다. 왜냐면 안 좋은 게 너무나 많았죠. 근데 사실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는 지금 중국 시장 진출해서 사업을 시작했죠. 카카오뱅크는 코인원 손잡고 지금 가상자산 고객에 흡수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CPI까지 꺾였기 때문에 공매도를 쳤던 공매도 세력이 빠른 속도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숏커버링이 나오면서 단기 랠리가 이어진다는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게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카카오 급등의 학효과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 급등 나오기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LG이노텍을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똑같은 이유였죠? LG이노텍 전장 쪽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LG전자가 좋아지고 있는 게 왜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요. 삼성의 반도체는 별로 안 좋고, LG의 뭐 디스플레이, 가전 아직 별로입니다. 근데 전장이 다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LG로텍이 왜 빠졌습니까? 애플이 추가 생산하는 거 취소한다 해서 빠졌던 거 아닙니까? 공매도 누르고 있던 건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얘가 조금만 올라서기 시작한다면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것도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LG노텍을요,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9월달에 손실 안 나신 분이 없어요. 다 손실 났죠. 근데 저도 역시나 팔고 손절매하고 전량 매도하고 현금화하고요. LG 이노텍으로 들어갑니다. 28만 5천 안에서 비중 10%. 다음 주에 LG 조직 개편이 있고, 애플과 관련 TF 공식화 있고, 전장은 LG 이노텍이 다 하고 있고, 공매도가 있어서 쇼커버링이 초급등 가능하다. 하나 또 매도해서 LG 이노텍으로 집중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매도해가지고 LG 이노텍으로 집중한 겁니다. 저도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진 종목이, 물론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빠졌다 올라가는 겁니다만, 허접한 종목이 올라가지 않아요. 대형 우량주에서 공매도 많은 것들, 그리고 개별주에서도, 테마주에서도 수급이 센 것들, 중소형주에서도 반도체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종목들은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테마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딱 보시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비교를 좀 볼 줄 하셔야 되는데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고민도 풀리면서 꽤 급등이 나옵니다. 벌써 50% 넘게 올라왔죠. 그죠?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어때요? 오름폭이 작죠? 예. 네. 오름폭이 작습니다.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유닛 테스트? 작죠? 그러니까 똑같은 반도체라도 지금 대량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들, 예, 요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똑같은 반도체인데 소외되고 있는 것들, 요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예. 저도 바꾸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손실 복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또 어쨌든 문자 보시면 두 개를 팔아서 샀고, 일단 32만원, 31만 9천원에 32만원에 절반만 팔고요. 나머지 33만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하더라도 요까지만 간다 하더라도요, LG이노텍이요, 34만원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여기만 간다 하더라도 20% 수익 나오거든요, 총. 예. 일단은 지금은 10몇 프로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만 20% 수익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매수했어요, 제가? 자, 날짜 보시면 다 나오죠. 11월 4일날. 예. 11월 4일은 어디냐면은 여기서 한 겁니다. 여기서. 그죠? 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우량주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매수 얼마나 많이 지금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저는 일단 LG 이노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LG화학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LG 엔솔, 삼성 SDI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형주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금방 따라 올라가겠지. 물론 따라 올라가겠지만 안일하게 그냥 그런 것들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중소형주도 갈만한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어줍지 않은 거, 지금 움직이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오는데 그만큼 올라가지 못한다? 그 바꾸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련을 버리셔야 합니다. 예. 바꾸는 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체가 안 되면 결코 내 물린 종목이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편하게 손실 복구를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손실 복구가 되고 돈을 벌었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LG이노텍은 뭐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올라갈 내용이 많아요. 예. 일단은 지금 내년 1월 5일날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죠. 벌써부터 준비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애플이,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애플이 XR 기기를 3월달에 양산하고 4월 출시점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뭐 선희 시스템, 뉴프레스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 차라리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맞고요. 뉴프레스 먼저 치고 올라가지고 있고, APS 홀딩스, 신한터텍 벌써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은 내년 초에 CES를 보고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고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메타버스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장주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애플이 내년 3월 양산에 들어가는 걸 지금 대만 현무사 이 페가트론을 통해서 확인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은 다 팩트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뭐 캡처를 하시던지 해서 꼭 보십시오. 예. 저는 핵심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 캡처하면서 꼭 보십시오.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커다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회원가입하는 거 망설이지 마세요. 특히 지금 시간은 회원가입하는 거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회원가입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어쨌든 저는 8월 달에도 이게 딱 하나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직접 제 홈페이지 오셔갖고 송곡수석이 보시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계속 이런 수익 가져갑니다. 지금도 시장이 좀 올라서기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제 후기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LG노텍도 절반만 파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이 그렇게 많이 안 계신데 다 수익 나잖아요. 베셀도 마찬가지고요. 11월 10일이라고 10일날 보시면 베셀도 그렇고 뭐 첨단글로벌도 그렇고, 예. 지금 뭐 몇 명만 수익 나는 게 아니죠. 한 종목으로. 근데 어떤 데 보면은 회원은 되게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회원이 한 100명인데 종목 하나로 수익 나는 사람 5명밖에 없어요. 예. 종목을 물린 거는 그대로 갖고 있고 새로 매수만 하고, 또 안 되니까는 뭐 일본 주식하고 중국 주식하고, 또 안 되니까는 옵션하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뭐가 수익 난다고 하는데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트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저는 포트를 구성해서 선택과 집중하기 때문에, 자, 직접 저조차도 2개를 매도해가지고 LG노텍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죠? 보시면 손절 매도해서 현금화 하고요, 다른 것 또 매도해서 이것도 매도해서 LG노텍 집중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직접 이렇게 가야 우리 모든 회원분들 수익 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고서 뭐 뭣도 갖고 있고 뭣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고 또 새롭게 매수한다? 돈이 없잖아요. 지금 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물려있지. 예. 근데 그 물려있는 게 LG노텍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겠죠. 예. 대형 우량주,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겠죠. 세게 올라올 중소형주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도와드릴 거니까 제가 종목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예. 공부하기 싫고 이해 안 되고 하시면 이번에 회원가입 하시는 거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좋아요 하나씩 다 눌러, 요거는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회원가입 하시면 되고, 예. 홈페이지에서 직접 회원가입 하시면 되고요. MBN골드에 계신 분인데 수익이 안 난다 하시면 오른쪽 상단 마이 페이지에서 방이동 가능하고요. 예. 첫 번째 이동은 서비스 기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가능하고요. 예, 우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오시면 되고, mbngold.co.kr 유튜브 밑에 보시면 주소 다 나와 있어요. 예. 한 달에 88만원, 한 달 가입하시면 서비스 7일 나가고요. 직접 전화 02-3490-4666 전화하시면 이 최한덕 대표 전용 결제 번호입니다. 하셔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겠다, 수익이 안 난다, 복구가 안 된다 하시면 이 회원가입하는 거 88만원 내고서 연말까지 가시면 충분히 복구 가능하니까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일단 카카오 복수효과 말씀드렸죠. 학습효과. 그게 LG이노텍이고요. 예. LG이노텍 갖고서 뉴프렉스부터 다 보는 건데, 또 하나 지금 아직 못 올라간 게 뭐가 있냐. 예. 자, 카카오 학습효과 뭐라 했습니까? 카카오 학습효과가 대형주인데, 그러니까 대형주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틀인 것이고요. 예. 대형 우량주인데 공매도가 많고 올라갈 모멘텀이 강력하다. 그러면 공매도가 빨리 매수로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쇼커버링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게 바로 LG노텍 아니었습니까? 그죠? 야, 그런 것도 저는 이미 충분히 캐치하고 다 사놨던 겁니다. 2개까지 팔아서요. 저도 팔아서 사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예. 베셀도 역시나 전량 수익권 매도하고 현금 만든다고 그 다음 들어갔던 거잖아요. 베셀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저희 회원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다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청단글로벌이고 뭐 LG노텍이고 베셀이고, 그쵸? 예. 이렇게 따라가셔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대형주이고 공매도가 많고 모멘텀이 충분하다. 잘 보시면 LG엔솔, 테슬라발, 수리대박 기대감.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를 2배 크게 만든답니다. 연간 생산량을 현재 2배 이상 끌어올려 글로벌 수요에 선제 대응한다. 연간 50만 대에서 100만 대 이상 늘린다. 그러면 테슬라가 독일의 기가팩토리를 늘리면 수혜주가 뭐냐? 예, 핵심 파트너가 LG엔솔이고요. 그러니까 LG엔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공매도가 많지도 있긴 하지만 많지 않죠. 너무 강하니까. 근데 LG엔솔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게 어딥니까? LNF입니다. LNF가 생산하는 양극재가 최종적으로 LG엔솔 거쳐서 테슬라로 가요. 네. SK온도 들어가고요. LG엔솔과 테슬라 매출 70%입니다. 그럼 테슬라가 독일의 기가팩토리를 두 배 이상 끌어올린다는데 당연히 LG엔솔하고 LNF가 수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LNF가 공매도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중간선거 결과 뭐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IRA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LNF는 아마 또 2차전 중에서 가장 먼저 정권쪽까지 가는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얘가 지금 23만원에서 27만원까지 간다면 20% 가까이 수익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대형주가 오히려 잘 가는 시장인데 내가 손실이 많이 났다 그래서 대형주는 안 돼. 어느 세월에 대형주 수익 나? LG엔솔 그 며칠 갖고 있었더니 벌써 10몇 프로 나왔고 LG엔솔도 중대형주 아닙니까? 근데 얘가 34만원 5만원까지 오래 걸릴까요? 금방 올라옵니다. 왜? 지금 쇼커버링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형주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데 공매도가 많다. 대형 우량주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카카오 카카오 학습 효과에 있어서 요런 그러니까 급등준 대형주가 급등한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꼭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게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게임에 대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게임주에 대해서는 뭐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주가 지금 이제 되게 무수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많이 빠졌었고 또 지금 FTX 지금 파산 신청했죠. 근데 증시 저번에 이런 말 있죠. 공포에 사라. 남들이 무서워할 때 사야 싸게 사고 크게 수익 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 FTX 인수를 바이낸스가 인수계 처리하면서 또 빠졌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인데 FTX 회생 파산 신청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FTX가 이제 세계 2등 3등 하는 이 코인 거래소였기 때문에 가상화폐에서의 리만 브라더스급은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악재입니다. 다만 이게 주식시장에 분기로 온다? 물론 저것 때문에 나도 팔아야지 라는 게 번진다면 뭐 충분히 가능도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작죠. 왜? 자, 이 코인 시장은요 우리가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567조입니다. 근데 우리 애플 시가총액만 3000조예요. 애플 시가총액만. 그러니까 물론 가상화폐 시장에서 코인 시장에서의 FTX 파산은 리만 브러스급이지만 주식시장에서의 파장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크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 생각해보시면 루나 사태에서도요 이때 가상화폐 다 망한다 그랬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5월달이었습니다. 5월달 루나 사태 때도요 정말 우리나라 피해자도 많았고 이때도 가상화폐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비트코인이 완전 초급락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루나 사태 때 이걸 보시면 사실 뭐 말이 20%지 여기서 5월부터 빠진 거니까는 51만원에서 26만원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루나 사태로 비트코인이 5월달이었잖아요. 그죠? 5월달 저 5천만원에 있던 비트코인이 2,300만원 2,500만원까지 났으니까 반토막 난 겁니다. 루나 사태에서도.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죠? 왜? 이 당시에는 사실 뭐 이 금리 인상하는 그런 유동성을 줄인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더 심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 금리 인상 여파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파가 좀 덜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옥석이 좀 가려지는 건데 어쨌든 그 여파가 크진 않을 거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이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악관이 이날 FTX의 유동성 위기 및 코인 대폭락 사태 관련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규제 들어가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기관 자금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루나 사태에도, 자, 이게 잠깐만요. 네, 루나 사태에도 비트코인은 5월달부터 지금 반토막 났는데, 예, 이때 루나 사태 때 위믹스는 어땠습니까? 5월달에, 예, 5월달에 어땠습니까요? 3배 급등해서 3배. 5월달,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적어놓은 게 뭐냐면, 가상화폐 위기인가? 물론 위기 맞습니다. 근데 위기가 지나야 더 강해지는 거고요. 기회는 위믹스였던 거죠. 루나 사태 때도 비트코인은 반토막 났지만 위믹스는 올라갔다. 왜? 루나 사태가 바로 신뢰성 문제였거든요. 루나를 담보하는 게 가상화폐였기 때문에 그냥 모래성이었던 거죠. 예. 담보하는 게 달러라든가 미국 국채라든가 안전자산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똑같은 가상화폐 만들어서 담보했기 때문에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근데 유믹스는 상장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상장사가. 그러니까 이 루나하고는 차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사이익이 유믹스로 왔던 거예요. 그럼 역시나 FTX의 위기, FTX 위기 속에서 오히려 바이낸스가 인수 안 한다는 것이 바이낸스가 더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FTX 관련 코인 없고, 많이 없고, 그리고 지금 자산을 1대1로 보유하겠다고 다 밝혔죠? 예. 오히려 옥석이 가려지면서 신뢰성 문제가 회복되는 것들은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나 사태에도 위믹스가 지금 3배가 올라갔는데, 보세요. 이때 2,000원 하던 게 6,000원까지 갔던 거잖아요. 예. 가격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00원 하던 게, 보세요. 2,000원 하던 게 6,000원 갔던 겁니다. 예. 유믹스는 5천만원짜리가, 아니, 비트코인은 루나 사태 5월달에, 예, 5월달에, 여기 보시죠. 가격을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가격이 안 나왔었네. 예. 요, 5천만원짜리가 5월달이었죠? 5천만원짜리가, 예, 2,500만, 반토막 났었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본다면, 가상화폐가 위기 속에서 전체적으로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예, 유믹스한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믹스 보시면, 지금 게임 시장 보시면 어쨌든 이 FTX 문제가 있지만, 잘 보세요. 자, 달러에서 오일머니까지 K게임 러브콜 되고 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국 게임사에 투자한 게 최초고요. 위메이드. 예. 아람코도 지금 위메이드에 투자한다는 소문이 있죠? 근데 이건 소문이 아닙니다. 위메이드의 장 대표가 직접 말했는데, 말을 해줄 수 없다. 왜? 결정한 게 없기 때문에. MS 투자할 때도 소문나지 않았었어요. 예. 모든 투자는 결정이 나야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아람코에서 PT도 했습니다. 장현구 대표가. 그게 팩트예요. 예.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부펀드가 넥슨자판과 이서포트 지금 사고 있죠. 지금 NC 같은 경우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2대 주주고요. 일본 증시에 상장된 넥슨 같은 경우도 2대 주주입니다. 빈살만, 이번에 오는 빈살만이요, 게임 덕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게임과 e스포츠 산업에 지능 54조를 투자하겠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우디 수교 60주년 때문에 지금 빈살만 오는 거 아닙니까? 투자부 장관이 산업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을 차라리 미팅했는데, 게임 분야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이번에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 유미드가 최근에 문제가 있던 게 바로 이제 신뢰성 문제였죠. 유믹스를 이제 담보로 제공했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담보대여금 전액 상환했습니다. 원래는 어디 갔어? 전액 상환을 안 했었어요. 원래는요. 네. 그냥 앞으로 잘할게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담보대여금 전액 상환했습니다.
목요일일 거예요. 목요일날 유믹스 재단 지갑 주소에서 약 977만 USDG가 빠져나간 점이 포착됐고요. 지금 936만 케이스를 상환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해서 전액 환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쨌든 돈이 없어서 유믹스를 담보로 맡겼던 건데요. MS에서 210억 들어왔죠. 예, 그리고 지금 블랙데몬을 시작으로 해서 총 10개의 노드를 연급했는데 이게 이제 운영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굵직굵직한 이 글로벌에서 굵직굵직한 이 AQX 같은 경우도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고요. 블랙데몬, 올로즈, DSRV 등에서 이 노드를 영입했는데 여기 들어오려면은 이제 그 투자가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돈이 생겼죠. 그래서 돈을 다 갚아버린 겁니다. 그럼 돈을 다 갚았는데 담보가 해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투자 위의 종목 지정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빼드막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 적어놓은 거 100%. 근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거죠. 왜냐면 어쨌든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한번 어떻게 보는 이 거짓말 한 거니까. 예, 근데 이거는 무조건 투자 유종목 지정 해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유믹스는 또 급등하겠죠. 예. 근데 지금 위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두바이에서 최근 친 블록체인 내세우면서 어느 정도냐면요. 유메이드의 장 대표가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 매거진 표지 모델로 나올 정도고 아람코의 장 대표가 직접 PD 진행했고요. 두바이 지사 설립하고 있고요. 미르가 스팀 동접자 순위 10위권. 스팀은 북미에서 이제 지금 글로벌 최대 게임 플랫폼입니다. 문체부가 싱가포르 P2E 규제 사례 검토해서 국내 부분 허용한다. 이거는 허용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화이트 코인 위주로. 정부 승인을 받은 화이트 코인. 근데 정부 승인을 받은 화이트 코인 뭐가 되겠냐? 믹스 말고 없습니다. 유믹스, C2X, 네오핀. 예. 이미 초중고생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유메이드 코인으로 금융교육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서머너즈 워, 크로니컬이 지금 이제 북미 시장에 출격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게임 2등, 캐나다에서 1등에 랭크를 했던 게임인데요. 이거는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다음 주 G스타를 시작으로 게임은 엄청난 또 큰 파동, 상승 파동이 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음 주 G스타를 기점으로 해서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게임은 올라갈 내용이 많은데 역시나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꼭 보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옴시티 빼먹으면 안 되겠죠? 네옴시티. 네옴시티에서 이제 결국 빈살만이 17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승지원 회동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빈살만이 그냥 오겠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오겠습니까? 아니죠. 이재용, 그 다음에 뭐 정의선 다 만날 것 같습니다. 베셀 말씀드렸죠? 베셀. 이건 또 제가 그 현대기 덕분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유튜브에서 현덕이 덕분에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린 내용이니까는 이 베셀에 대해서는요, 한 번 더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은데, 요거 좀 볼게요. 자,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보면 제가 어느 정도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나를 설명을 들어보면은, 한미글로벌이 처음 수주 따내고 나서 얘가 지금 뭐 만원짜리가 45,000원까지 4배 5배 올랐죠? 세아 특수강이 지금 사우디하고 또 이 사업하기 시작하면서 얘도 지금 뭐 14,000원짜리가 더블 넘게 올라가 있죠? 인디에프 쌍용건설이 또 수주 들어간다고 하면서 지금 700원짜리가 2,000원까지 3배 올라가 있죠? 제가 뭐 유신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방송에서는 종목 다 말씀드리죠. 유신도 뭐 33%, 그죠? 유메이드 맥스 28, 데모 75, 이거 다 최근이에요. 히림 63, 도화인진 31, 그죠? 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옴시티가 이렇게 강한데, 자, 지금 안 간 게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인데요. 왜 갈 수밖에 없냐? 로봇과 공존하는 네이버 1784 빌딩. 예, 사우디에 홀렸답니다. 이게 뭐냐면, 사우디의 네옴시티는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그죠? 그럼 스마트 시티는 뭐예요?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네이버 본사를 가게 되면은 로봇이 건물 내에서 정확히 이동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가 있고, 직원과 로봇 모두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얼굴 인식 게이트, 로봇이 사내에서 이렇게 이제 커피, 도시락, 택배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고동락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네이버 1784 빌딩 원래 사우디 공주가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어요. 이번에 초대해서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는 이번 로드쇼에서의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로봇 빌딩 1784 발표를 마치자 사우디 관계자들 사이에서 감탄하고 있다. 네이버의 신사옥 1784. 예, 현재 로봇 100대와 직원 2000명이 5개월째 동거하고 있다. 예. 가장 중요한 거 핵심 뭐냐? 세계 유일 데이터 축적. 자율주행 테슬라가 데이터 축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걸로 딥러닝을 해서 앞으로 뭐 왼쪽 가고 오른쪽 가고 그 학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빌딩 안에서의 로봇도 데이터 축적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축적해서 딥러닝 계속 학습하다 보니까 초기엔 사람이 움찔할 정도로 간신히 피웠는데, 이제는 학습이 돼 있으니까 어느 거리에서 멈추고 어느 방향으로 피해야 사람이 안정을 느낄지 학습에 해서 그에 맞춰 여유있게 이동하고 있다. 이거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옴시티가 이거잖아요. 수직도시 아닙니까? 그죠? 제가 다 그림 보여드렸죠. 이것도. 예. 이게 말도 안, 이게 롯데타워 높이의 이 빌딩을 170km 늘어뜨린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배 보이죠? 배 여기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도시를 만드는데 이제 위에서 본 겁니다. 이게 막 여기 경기장 있고 수직도시. 예. 그러니까 요 옆으로 이동하는 것은 열차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 위로 롯데타워가 100층이잖아요. 113층인가요? 예.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뭐 병원, 학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도시를 보면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새로운 스마트 시티, 친환경 도시. 예. 그러니까 이거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한국 기업 발표장에서 일찍 일어나던 사우디 교통물리부 장관도 한국 팀의 발표를 잠깐 듣더니 전부 다 듣겠다면서 끝까지 잘 지켰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옆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철도 쪽에서 이 서암기계공업이 또 협력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서암기계공업 움직여주고 있죠. 다른 거 비하면 아직 관계없어요. 예. 지금 뭐 유신이라든가 다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거 비하면 아직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도 네이버하고요. 예. 네이버하고 요거를 같이 개발한 게 바로 현대무백스입니다. 근데 현대무백스는 잘 보세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대주주예요. 이게 잡주가 아니에요. 현대무백스가. 지분 구조를 보시면, 자, 현대 엘리베이터가 32%, 현정음 회장이 23%, 지금 몇 프로 갖고 있습니까? 75%. 유통주가 27%밖에 안 돼요. 유통주가. 예. 이런 것들은 급등하면 바로 초급등합니다. 근데 대주주가 현정음 회장이죠? 현대 엘리베이터죠? 얘네가 바로 네이버하고 이걸 같이 개발해갖고 로봇의 수직 이동 시스템 같이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에 이런 게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얘네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보시면. 예. 말씀드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미코, 말씀드렸죠, 미코. 수소는 지금 네옴시티에도 지금 새로운 청정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 정책이 지금 한 총리가 세계 1등 수소기업 육성 목표를 걸었고, BMW, 폭스바겐이 수소차 판 키우고 있고, 미국 등 40개 국가가 수소자를 발표하면서, 예, 글로벌 트렌드인데, 미코는 이미 미코 평택시가요, 예, 수소 연료전지 업체죠. 미코의 자회사, 미코파워 1천억 투자 협약했고, 한국에너지 대상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새로 탔고요. 예. 이미 스택이 이제 수소 핵심 부품인데요.
예, 국내 기업은 유일하게 셀과 스택 시스템 1위는 전주기 일간 생산 체계를 구축한 기업이다. 예,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수소에선 미코. 예, 미코보는 미코입니다. 예, 외우기 쉽게. 예, 미코보는 미코. 얘도 관계없습니다. 2차 상승 출발 딱 시도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제로 코로나 뭐 많이 드렸죠. 제로 코로나 직능단검도 지금 뭐 계속 뭐 매출 좋아지고 있고,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죠. 예.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지난 영상에 보면 다 또 말씀드려놨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저는 지금 사도 괜찮다 봅니다. 아직도 쌉니다. 아직도. 예. 재평가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월요일날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요. 목요일날 빈쌀만 오고, 예. 지금 또 러시아는 철수하고 있으니 뭐 재건투도 좋고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보시고요. 제가 오늘 시황부터 종목까지 다 말씀드려놨습니다. 예. 급등은 쇼커버링이 이끈다. 요거 다 공부하시고 체크하시고, 꼭 모르겠으면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요. 예. 여러분들 꼭 내용 숙제하시고 한 주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모르겠다, 난 이번에 진짜 꼭 복구한다 하신 분은 이 회원가입하는 거 망설이지 마시고 진짜 이번만큼은 꼭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